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접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드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컵이나 접시 등 회전축을 중심으로 쉐입을 360도 회전시켜서 3D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프론트에서 접시의 단면이 될 부분을 라인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접시를 생각하시면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접시 아랫부분은 X축으로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라인을 그리시면 직선의 라인이 생깁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을 해서요.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이 중에서 레이드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크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아래 위로 오브젝트를 둘러보시면 모양이 이상한데요. 네, 일단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것이고요. 이 레이드의 경우에는요, 회전을 할 때 아까 만들어준 그 라인에 가운데 생긴 그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그 접시 모양이 아닌데요. 이것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옵션 중에 보시면은요, 밑에 얼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접시는 처음 만들어준 쉐입에 여기에 있는 이 센터 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한 것이고요. 네, 앞에 있는 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론트나 탑이나 레프트에서 보시면은요, 분명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그나마 보이던 오브젝트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아크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네, 접시 모양의 오브젝트가 보이고 있지요. 네, 다시 옵션 중에서요, 플립 노멀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면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크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네, 이번에는 아랫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은요, 맥스에서는 그 작업을 하면서 메모리를 덜 소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면만을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울 것이겠지만은요, 매핑을 할 때 그 투사이드 재질을 지정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뷰포트에요, 왼쪽 상단에 글씨 위에서요, 지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글씨가 있죠. 네, 이 글씨 위에서 오른클릭을 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이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 렌더링 옵션에요, 포스 투 사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면은요, 뷰포트에서 안 보이는 면들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안쪽 면과 바깥쪽 면 둘 다 보이게 하겠다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도 역시 켜져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요,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겠죠. 이 옵션을 체크를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플립 노멀이라는 옵션을 꺼주고요. 다시 이렇게 둘러보시면 네, 이제는 양쪽 면이 당연히 다 보이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럴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그 플립 노멀이라는 옵션을 켜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배울 투사이드 매핑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 뷰포트의 글씨 위에서 오른클릭을 해서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 암튼 제가 지금 이 플립 노멀 옵션을 선택해 준 것은요, 선택된 면에 표면 노멀의 방향을 뒤집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노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안 보이는 면을 뒤집어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했던 오브젝트의 모양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얼라인 옵션에 있는 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5강에서 바퀴를 만들 때 얼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오브젝트의 X축으로요. 왼쪽을 미니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이 맥스를 선택을 해주면 아까 만들어준 라인의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보통은 그 레이드를 적용시켜 줄 때요. 프론트 뷰에서 라인을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접시의 가운데 부분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옵션 중에서 웰드 코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웰드는 회전축에 있는 점을 모두 붙여서 메쉬를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이제야 비로소 그 원하던 결과물이 나왔고요. 이 플립 노말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그 투명한 와인잔을 만들 때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웰드와 플립의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는 옵션입니다. 이 레이드 옵션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이 디그리에 360이라고 기본으로 써 있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낮춰주시면은요, 예, 보시는 것 같이 단면이 드러납니다. 사과를 만들고 뭐 속을 보여주고 싶다거나 할 때 이 디그리의 수치를 낮춰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접시의 세그먼트는 기본으로 16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 둥그란 모양이 아니고 각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그먼트의 수치를 올려주시면은요, 모양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당연히 면이 부드러워지는 대신에 폴리곤의 수치는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접시의 안쪽을 보시면은요, 보통 그 접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각이 져 있지 않고요. 역시 부드럽게 면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 다시 하위 레벨인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버텍스 레벨에서요, 이 가운데 있는 버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버텍스들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 클릭을 해서요, 버텍스의 속성을 스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레이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이 나온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스무스가 들어가면서 라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이 아랫부분이 살짝 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시의 가운데 부분이 불룩 솟아나게 됩니다. 네, 언두를 하고요. 다시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 클릭을 해서요. 네, 보시면은요, 이 코너 위에 베지어와 그리고 베지어 코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베지어 코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베지어 코너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 같이 버텍스의 양쪽에 핸들이 나타납니다. 이 핸들을 사용해서 선을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시 레이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보시면은요, 이 버텍스와 버텍스의 경계선 부분이 면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베지어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이 베지어의 경우에는요,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핸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핸들을요, Y축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핸들이 X축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핸들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호소하시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제가 핸들 작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X축의 스냅을 그만 클릭을 해버려서요. 지금은 스냅이 X축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럴 때는요, 이 기즈모의 XY 평면축의 기즈모를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핸들을 움직여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는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네,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다시 레이스 모디파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요, 네, 이번에는 베지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이어지는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 보시면서 렌더링을 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의 경우에도 역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선분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 접시나 컵 등을 만들 때는요, 버텍스의 속성을 베지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 완성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현재 이 오브젝트는 두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께를 줘야 되는데요. 라인에서 스플라인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뷰포트에서 보시면서 두께를 살짝만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웃라인을 적용시키면서 새로 생긴 면이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요. 네, 버텍스 레벨에서 이번에는 그냥 스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라인의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적당히 수정을 해주셔도 물론 되겠지요. 예, 여기 스택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렇게 레이스라는 모디파이를 적용해 줬는데 처음에 만들어준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래 스택으로 내려와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될 적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적용시켜준 레이드의 결과값을 보면서 이 라인을 수정을 해준다면 라인을 수정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아래 스택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아래 툴바에 보시면 Show and Result On-Off 토글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적용시켜준 모디파이의 결과값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접시가 완성이 됐고요. 네, 이것은 단지 이 레이스 모디파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시는 모든 모디파이 작업에서 이 Show and Result 토글을 눌러주시고요. 결과값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작업하기에 편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버텍스를 편집을 해주니까 화면에서 결과값이 보이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접시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입혀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 접시의 가장자리에 금 매핑을 입혀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에디트 메쉬를 사용을 해서 면을 선택을 하고요. 또 아이디를 지정해 준다면 이 접시에는 바깥 면만을 삥 둘러서 선택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재질을 쉽게 입힐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고요. 더불어서 금재질과 은재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